오늘부터 이제 내일 이틀 동안 오토캐드 3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명령어는 많지만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 요거는 몰라도 되는 거 나눈 다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쭉 순서대로 적어 놨습니다. 3D에서는 표현하는 방식이 몇 가지 방식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라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면 와이어프레임 말 그대로 철사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3차원 형상을 선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선으로만 표시한 거예요. 이걸 와이어프레임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페이스 방식이라고도 하고 혹은 메쉬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서페이스가 표면이란 뜻입니다. 표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면만 만드는 겁니다. 표면만 만들어서 3차원 형상을 표현하는데 오토캐드에서는 이 서피스가 메쉬로 나옵니다. 메쉬가 뭐냐면 그물이에요. 이렇게 그물입니다.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면이 이와 같이 그물처럼 생긴 것을 메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쉬 오브젝트 혹은 서페이스 오브젝트 혹은 서페이스 방식, 메쉬 방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만 만들어 표현하는 방식, 서페이스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형상이 메쉬로 표현됩니다. 그물처럼 표현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솔리드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체라고 합니다. 고체. 도형을 고체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방식. 이게 솔리드 방식입니다. 우리가 할 건 이 솔리드 방식 모델링을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을 많이 따라 하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3D를 하려면 3차원으로 화면을 돌려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D 오빗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3D 오빗. 3D 오빗 그리고 엔터. 자, 드래그를 하는데 아래로 하면 안 되고 위로 올린 다음 좌우로 돌리시면 돼요. 계속 드래그입니다. 자, 보세요. 위로 드래그, 좌우 드래그.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언두. 여기 좌표 아이콘 보이시죠? 자, 3D 오빗 위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좌우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는 위로 드래그, 그 다음 떼지 말고 그대로 좌우 드래그. 그러면 3차원으로 형상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바탕화면을 흰색으로 놨어요. 자, 보시죠. 3D 오빗. 그러면 평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시나요? 이렇게도 올라갑니다. Z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게 되면 자, 3D 오빗 아래로 내리면 자, 이렇게 돼요. 이게 안 움직여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왜 문제냐면 지금 아래에서 위를 보는 형상이 된 겁니다. Z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내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형상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여기 얘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뷰 큐브라고 합니다. 뷰 큐브라고 해요. 뷰 큐브를 보시면 이 아래쪽에 바툼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모서리만 이렇게 클릭하면 금방금방 3D를 볼 수 있어요. 화면을 내가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탑을 볼 수도 있고 혹은 프론트를 볼 수도 있고
라이트를 볼 수도 있고, 다시 탑에 화면 방향도 이렇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뷰큐브로 화면을 제어해 보시죠. 항상 사물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 편해요. 자, 그 다음에 V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V포인트는 뷰포인트, 즉 관찰자 시점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뷰포인트, 그럼 이렇게 나와요. 화면 둘로 나눈 다음 왼쪽은 동서남북을 말하고 오른쪽은 고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45도 방향에서 위에서 내려다보기, 이렇게요. 225도 방향에서 내려다보기.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플랜입니다. 이건 XY 평면 보기 명령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뷰를 돌려다 놨단 말이죠. 그러면 X, Y면 보기. 그래서 플랜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더 추면 이렇게 XY면 보기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탑뷰를 누르셔도 XY면 보기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XY면 보기, 플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단축 명령어인데 3D 오빗이라는 명령어의 단축 명령어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드래그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 보세요. 원래 그러니까 휠 드래그는 화면 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하게 되면 이와 같이 3D 오빗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3차원으로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썼던 모든 명령어는 X, Y 축에만 들어가는 명령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골뱅이 쓰고 0,0,z 이렇게 뒤에 콤마 z를 쓰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썼던 건 골뱅이 XY였죠. 근데 콤마 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골뱅이 0,0,z. 자, 보세요. 자, 렉탱글 골뱅이 50,50 라인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Z방향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골뱅이 0,0,50. 자, 보시죠. 선이 Z방향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X축으로 0, Y축으로 0, Z축으로 50.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라인 골뱅이 0,0,50. 이거 그냥 간단하게 카피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육면체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제가 옆에다가 하나를 또 그려볼 겁니다. 잘 보세요. 렉탱글 골뱅이 50,50 라인. 자, 이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 카피를 하죠. 카피. 자, 어떤가요? 금방 3D 만들어졌나요? 네. 딱 나눠서 왼쪽에 있는 건 리얼 3D고 오른쪽에 있는 건 착시입니다. 얘는 착시예요. 화면 돌려보면 알아요. 어떻게 되나요? 바닥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평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정한 각도에서 보면 우리 눈에 3D로 보이게끔 되는 현상. 이걸 착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치 3D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행히 폴라티리킹을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툴팁 보이시나요? 라인 툴팁 보이시나요? Z축으로 선이 들어가는 툴팁. 네, 이것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0도, 90도, 180도, 270도 가는데 이렇게 90도 방향으로도 쉽게 맞춰줍니다. 자, 50 카피. 그러면 완전한 리얼 3D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원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 UCS라는 명령어입니다. 기본적은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WCS라고 해요. 전체 좌표 시스템. UCS는 사용자 좌표 시스템. 그래서 WCS는 그러니까 전체 좌표계, UCS는 사용자 좌표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하는 면은 X, Y면에서만 작업이 일어나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자, X, Y면에서만 작업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보세요. X, Y면에만 들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서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XY면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 앞에 면에다가 원을 그리고 싶어요. 이 앞에 면에다가. 그런데 이 앞에 면에 원을 못 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면은 XY면에서만 작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다 원을 그릴 수 있냐면 UCS, 즉 좌표계를 바꿔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바닥이 XY면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이 면에다가 원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원을 임시 XY로 바꾸면 돼요. 이 칠판에다가 제가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칠판을 임시 XY면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걸 UCS라고 해요. UCS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점 3개만 찍으면 돼요. 원점, X점, Y점. 자, 보세요. UCS 원점, X점, Y점. 그럼 여기 있는 UCS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가 XY면이 됩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Y면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함께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자, 어떤가요? XY면 작업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 왼쪽에 있는 여기 면을 XY면으로 바꾸고 싶어요. UCS 원점 X축 Y축 다시 라인 서클 다시 돌려서 라인 서클. 자, 그러면 어떤가요? 주사위처럼 전부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UCS는요 UCS 명령어 실행 후 아무것도 안 쓰면 월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치면 초기 제일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요. 자, 이렇게 6면에 원을 그리고 UCS도 움직여 보세요. 자, 원래 이러고 나서 서페이스 명령을 쓸 건데 우리는 서페이스를 건너뛸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솔리드 모델링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솔리드 모델링을 할 때 주의할 점이 3개입니다. 첫 번째, 폴리라인이어야 됩니다. 우리 폴리라인으로 만드는 방법 기억하실 거예요. 조인과 피에디트. 그 다음 두 번째, 패곡선이어야 됩니다.
닫힌 도형이라는 얘기죠. 계곡선으로 만들게 되면 서페이스가 돼버립니다. 계곡선은 서페이스, 폐곡선은 솔리드. 폐곡선은 솔리드, 계곡선은 서페이스. 모양이 다르게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아크. 그리고 보시면 어떻게 보이나요? 메쉬로 보이나요? 자, 라인, 조인, 자, 익스트루드. 자, 어떻게 보이나요? 면만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그 면이 그물처럼 생겼죠. 자, 쉐이드 모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렇게 면만 올라옵니다. 면만 올라와요. 똑같이 P라인인데 얘는 면만 올라옵니다. 근데 자, 렉탱글, 얘 폐곡선입니다. 어떤가요? 면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서클, 어떤가요? 면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둘로 나눠서 왼쪽에 있는 게 서페이스, 오른쪽에 있는 게 솔리드입니다. 서페이스와 솔리드는 확연하게 눈으로 구별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D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면이 이렇게 보여요? 어딘가 오픈된 겁니다. 어딘가 열린 거예요. 폐곡선이 아닌 계곡선입니다. 그 다음 꼬인 도형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안 만들어져요. 이게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폴리라인 만드는 명령어가 조인과 PLT 있었습니다. 폐곡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계곡선은 안 돼요. 꼬인 도형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 3D 명령어가 두 개예요. 익스트루드, 레볼브, 하나 더 하면 로프트. 이거 말고 스윕이라는 명령어도 있고 뭐 헬릭스라는 명령어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명령어가 두 개예요. 익스트루드하고 레볼브. 익스트루드는요, 돌출이란 뜻입니다. 자,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각형 하나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하다란 뜻입니다. 명령 되게 쉬워요. 익스트루드, 그럼 캐드가 돌출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도 되고, 캐드가 물어봐요. 하이트 오브 익스트루전, 돌출할 높이를 여기다 적어주세요 라고. 자, Z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Z방향으로. 그래서 늘 이 UCS 아이콘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Z방향으로 얼마? 100. 엔터. 그러면 100mm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돌출 높이 100. 그러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더 쉬운 것들이 많아요. 자, 일단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원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서클, 카피, 다시 한번 또 카피, 다시 또 한번 카피.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8개를 그려보시죠. 중간중간에 선이 겹쳐지게끔 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 익스트루드를 할 겁니다. 자, 익스트루드 전체 다 선택하고요. 그리고 엔터. 돌출되네요. 그죠? 아까 제가 분명히 꼬여 있으면 돌출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겁니다. 얘는 경계가 남인 거예요. 이건 교차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왼편에 그린 건 꼬여 있는 거고.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명령어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그 다음 슬라이스 4개 있어요. 유니온은 2개의 도형을 하나로 결합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인터섹션은 2개의 도형이 교차하고 있는 부분만 남기는 걸 인터섹션이라고 합니다. 서브트랙션은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의 내용을 빼버리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집합이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유니온이 합집합이란 뜻이에요. 2개의 도형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 인터섹션은 교집합입니다. 이렇게 교차, 2개의 도형이 교차하게 되면 남는 이 교차된 부분만 남기는, 그게 인터섹션입니다. 유니온하고 인터섹션은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2개 동시에 선택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유니온. 그러면 캐드가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2개 그냥 동시에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도형이 이와 같이 2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인터섹트입니다. 역시 2개의 도형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이와 같이 교차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서브트랙트요. 서브트랙트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서브트랙트 첫 번째 도형, 엔터, 두 번째 도형. 즉, 교차되고 있는 요만큼의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엔터. 자, 요만큼이 사라졌죠? 다시 봅니다. 서브트랙트 첫 번째 도형, 엔터, 두 번째 도형, 엔터. 자, 어떤가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렉탱글입니다. 사각형이고요. 자, 돌출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슬라이스 명령어입니다. 슬라이스, 자르기예요. 슬라이스 역시 3포인트를 사용합니다. 3점입니다. 3D는 대부분 다 3점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슬라이스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맨 끝에 3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3포인트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A point on desired side. desired side가 뭐냐면 선택할 면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해놨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지워지게 돼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요만큼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클릭. 대각선으로 잘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언두.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포인트. X방향, Y방향. 그 다음에, 아이고, 이런. 다시 슬라이스. 자,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첫 번째 점, 원점, 그 다음 X방향. 그 다음에, 자, 반대로 찍어봤습니다. 반대로 남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자, 킵 보스는 둘 다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경계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냥 둘 다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킵 보스. 둘 다 남은 거 보이시나요? 자, 이동해 보면은요, 이렇게 경계가 잘 잘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해당 게시물을 제가 모델링을 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렉탱글 바닥면입니다. 골뱅이 30콤마10, 익스트루드 돌출 높이는 20. 자, 이렇게 생긴 육면체입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자, 간격이 너무 바짝바짝 붙었어요. 100mm. 그 다음 똑같이 100mm. 그러면 널찍널찍하게 떨어졌군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네, 첫 번째는 그냥 이걸로 끝이네요. 두 번째는 여기 요만큼 사라졌네요. 요거 서브트랙트로 빼면 돼요. 자, 렉탱 쫓아가면은요, 이렇게 면 선택이 돼요. 자동으로. 이 면에서 모델 이렇게 UCS를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자, 골뱅이 10,10. 자, 이동하기 이렇게요. 그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방향 몰라도 돼요. 크기 몰라도 돼요.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역시 똑같아요. 렉탱글 골뱅이 10,10 이동하기. 이번엔 중간점이에요. 중간점이 이렇게 중간으로 오도록 이렇게요. 자, 안 맞았네요. 자, 중간점이 이렇게 중간으로 오도록. 자, 잘 맞았죠? 익스트루드 역시 오스냅을 이용해서 돌출하고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UCS를 바꾸겠습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렉탱글 골뱅이 10,-10 카피. 아이고, 이동하기. 자, 익스트루드 그 다음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자, 첫 번째 줄을 모델링 해 보시죠. 자, 역시 UCS가 여기 와 있어요. 사각형을 그립니다. 골뱅이 10,10. 그런데 이 사각형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동하기. 이렇게 가운데로, 해당 면에 이렇게 가운데로 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익스트루드.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쉐이드 모드를 보면 이렇게 면이 꽉 차 있는 느낌입니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 낸 거예요.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라인. 그 다음에 조인.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그런 모양 만들어졌고요. 자, 얘는 잠깐 건너뛰고 다시 렉탱글 10,10 이동하기.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얘가 지금 보시면 UCS 방향이 이쪽이 Z축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와요. 근데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5 엔터.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슬라이스 쓰면 돼요.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점 Y점 그리고 남길 때 클릭. 자, 이렇게 4개 쭉 해보시죠. 이번엔 제일 아래줄 4개를 해보겠습니다. UCS 원점 X점 Y점 렉탱글 골뱅이 10,10 라인. 네, 똑같이 선을 그리고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자, 다만 얘는 돌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5mm만. 그리고 유니온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렉탱글 15,10 얘 카피 2개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2개 복사하시고 익스트루드 이쪽이 아닌 이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B가 2개인 거죠. 이런 모습이네요. 다시 볼까요? 렉탱글 15,10 카피. 자, 익스트루드 다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자, 얘는 반대로 돌립니다. UCS 원점 X점 Y점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조인. 자, 익스트루드 여기 미드 포인트까지. 그리고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이렇게 12개가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